자, 네, 우리 이번에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2교시에는 이제 여기가 기초였다면 직접 시험은 안 나와도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암기 부담을 줍니다. 여기도 상당 부분 제가 기존의 내용을 좀 순화시켜 놨어요. 박재영 교수님 책으로 권리보호 자격을 보겠습니다. 더 넓게 소의 이익을 넓게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넓게 볼 때 이 소의 이익 개념은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소송 요건이라 부적법하게 되기 때문에 본안 판결을 못하게 돼 각하시키는 것들이에요.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견지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 용어가. 이 소의 이익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게 무익한 소송 제도, 무익한 소송을 통제하는 거다, 배제하는 거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판 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 걸 말하고, 이에 따라 법원도 꼭 필요한 본안 판결하는데 필요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도 배제할 수 있는 거지. 이 소액은 넓게 보면, 첫째, 이 소송물이 판결을 받을 자격을 갖죠. 자격 요건, 일반적 자격 요건. 두 번째, 일반적 자격. 두 번째는 원고가 판결을 받아야 될 필요성, 이익이 있어야 돼. 이걸 객관적 이익 그래. 객관적 이익. 세 번째로 소송 수행을 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적합한 적격이 있어요. 당사자에게. 이거는 주관적 이익 그래. 셋 다 각하예요. 못 갖추면. 일반적 자격, 소의 이익, 당사자 적격, 흠결이면 소송 요건의 문제, 소의 이익의 문제고, 각하다. 이걸 얹어둬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첫 번째가 권리보호 자격. 모든 소송에는 최소한 권리보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각하다. 이걸 좀 많이 순화시켰어요. 자, 첫 번째, 이 소송물이 이 소구 가능성, 재판을 구할 수 있는, 첫째, 재판을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리나 법률 관계만 재판하는 거다 이거죠. 아까 봤죠. 이행 청구권, 청구권, 권리나 법률 관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요렇게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거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두 가지. 첫째, 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채무, 자연 채무. 자, 원래 청구권에는 소권이나 강제집행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소권이 없는 채무, 이걸 우리가 자연 채무 그래가지고, 이 자연 채무는 소재기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다. 그래서 자연 채무의 대표적인 게 요즘 아주 흔한 파산 면책된 채무, 자연 채무로 봐서 사례가 나오면 자격 상실로 각하다. 하도 파산 면책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 알아둘 게 아까 봤던 거, 소로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만 해도 변경되는 형성권. 그러니까 소로서만 행사해야 되는 형성소권이 아닌 나머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 해제 상계, 이거를 해제권을 구하는 소송, 이것도 아까 말처럼 각하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는. 일방적으로 해제한 다음에 그래도 이사 안 나가면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해제한다는 소송은 필요가 없다. 소액이 없다. 아까 이혼 실제법상의 형성에서 이런 거 법에 있는 것만 형성된 거다.
자, 이게 끝났어요. 예? 나머지는 지나가면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에서 법률적인 것만 자격이 된다. 이 사실관계 다툼은 소송 대상 자격이 없다. 자, 이 샘플 사례는 등기부등본의 명의말소가 아니라,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따져요. 등기부분의 명의말소가 아니라 대장의 명의말소는 권리관계 주장이 아니라서 소액을 부인한다, 각하된다. 두 번째, 쟁송, 사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쟁이 아닌 법의 해석이나 효력 이런 거 다투는 소송은 안 된다. 분쟁이 아닌. 마지막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만 적격이 있다. 자, 첫 번째 기본을 했고요. 기본. 자, 두 번째, 법률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소제기 금지 사유가 없어야 돼. 법으로다가 금지 사유가 중복 제소금지, 또 제소금지 뒤에 나오죠. 엄청 큰 문제로 나오죠. 여기서 특외입금 문제가 나온다. 이거 부재소 합의, 부재소 특외입금 사례로 나오든 단문으로 나오든, 왜 특히 단문집에서 이거를 예상 문제로 잘 안 해내고 있어가지고 좋다 이게 아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신 교수님 책 토대로 하면서 박재환 교수님 책으로 보이지 않게 보완을 했어요. 케이스 대비할 겸. 자, 이거는 우선은 의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본 끝에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부재소 합의, 부재소 특약이다. 의의. 자, 학설, 판례, 학설과 판례, 요거를 보완해 놨어요. 이신 교수 책만 목매고 있다가 다른 책이 설명이 좀 목매고 있다가 박재환 교수 책으로, 한때는 소권의 포기라 무효라고 했지만 오늘날 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거를 보완했어요. 이신 교수 책은 사법상의 부담, 나서 부담이라는 표현이 좀 어정쩡했는데 박재환 교수님 책처럼 사법상의 계약으로 부재소 합의가 사법상의 이신 교수님 부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뭔지가 좀 애매했는데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다. 박재환 교수님 책.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이 적용된다. 법률행위 하자에 관한 것이 적용된다는 걸 의미한다. 1번. 두 번째,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로 소송법상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있더라도 이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면 소송 종료가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미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걸 보완했어요. 여기까지 박재환 교수님 책에 따라서 통설에 따르면 부재소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소를 제기하면 이 특약을 위반했다는 항변을 해야 되고 항변권이 생기고 항변. 그러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소액이 없다. 여기까지랑 똑같아. 판례가. 다만 판례는 이렇게 사법상의 계약이고 부적법 각하 소액이 없는 거로 보면서도 다만 판례는 이거를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는데 직권으로 이걸 위반으로 각하하는 것은 불이타 예상의 재판이 되기 때문에 성명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진술 기회를 준 다음에 각하를 하도록 해라. 예상하지 못한 저게 생기지 않도록.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유문을 같이 보다 보니까 자, 부재소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목차를 좀 다듬었어요. 자, 보세요. 이 실무상 활용이 많이 되는데, 요게 이제 판례가, 이 박재범 교수님 책을 약간 놓으세요. 부대소 합의에 대해서, 합의로 인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합의 대상에 일정한 합의의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소 합의가 유효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가 그 특약이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 꼭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재판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서로 못 재게 하게 되니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요거를 꼭 아주 중요한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이 불공정이면 부대소 합의도 무효라고 한다는 게. 요거는 사례예요, 사례. 여기만 써놓고 사례 나올 때 몰라서. 두 번째,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처분권주 위반한 경우에만. 공법상 권리관계나 강행법규에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관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합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무효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소 합의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가급적이면 소극적 입장에서 부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순 교수님 또 보이지 않게 요 파트를 좀 다듬었어요. 여기가 사법상의 계약으로 부담을 계약으로 이거 대한 민법의 하자 규정이 적용되고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점, 항변권 행사하면 각하된다는 점 똑같고, 다만 판례는 똑같은데 직권조사상으로 보면서 불이타 방지 위해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해두면 좋겠다. 이제 이신 교수님과 박재 교수님 섞으니까 아주 훨씬 안정적으로 됐다. 똑같이 요건, 이게 왜 요건이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 불공정한 방법,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처분권주의가 정되는 것에 관한 것, 모든 걸 하면 재판정권이 포기되니까 특정한 권리관계, 애매할 때는 이렇게 아주 좋겠다 나오면 이 정도 쓰면 홈런 아니면 3루타다 써줘도. 나머지는 제목 위주로 소의 자격은 특별한 구제 절차. 이거는 소의 자격을 설명해서 이렇게 못 냅니다. 너무 커서. 그러니까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을 것. 통상의 수동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각하된다. 자격상실로. 대표적인 게 소송비용 상한 청구. 소송비용 받으려면 소송비용과 상한 확정 절차를 이용해야지 소송비용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그 절차가 따로 있다. 또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닐 것.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또 소송을 제기하면 어쩌고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본이 멸치됐다거나 시효 연장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뭐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기 때문에 이럴 땐 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신의측 위반 소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는 이 파트에서는 요 문제였다. 부재소 특약 하고 앞에 이 자연채무 형성권 이 두 가지. 그래서 부재소 특약이 특혜입금 끝. 자, 이제 제일 공부할 때 부담을 주는 소의 이익. 여기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책을 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시험에 근래 한번 나왔었고. 자, 봅니다. 각종의 소, 이행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소의 이익과
형성의 소의 이익인데 시험은 이거는 아니고 이행의 소의 이익, 현재 이행의 소의 이익과 장래 이행의 소의 이익, 이게 시험에 나 장래 이행의 여기 안 나왔고, 그래서 이거 특의 이익급이고, 요거 확인의 이익 언제나 특의 이익급이고, 그래서 이 쌍두마차 총론에서 꼭 봐야 될 게 현재 이행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이다. 아주 쌍두마차다. 근데 확인의 이익은 누구에게나 쌍두마차인데 현재 이행의 소의 이익이 의외로 부담을 준다. 이게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꼭 따로 정리해놔야 돼요. 확인의 이익은 아주 목차가 아주 장황하게 다들 문제집에 나와 있는데 현재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의외로 또 복병입니다. 이게. 자, 현재 이행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이행에서의 이익은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되지 않는 청구권이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행기가 도래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청구권이 존재한다. 이걸 주장만 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이익이 인정이 된다. 따로 이익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소재기 전에 최고나 이행 거절도 필요 없다. 그냥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청구권이 존재한다. 현재의 소액 이익이 인정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우리 이신 교수님 책을 토대로 하면서 박재양 교수님 책으로 상당히 목차를 안정적으로 정리했어요. 문제되는 게 똑같아요. 결론은 첫째,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사유 넘겨보시면, 둘째, 소구채권의 압류 사례도 많이 나왔죠. 셋째, 일부 청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 청구 끝이야. 이렇게 현재행위소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사유, 그 다음에 소구채권 압류, 일부 청구 이렇게 목차를 박재양 교수님 책으로. 자,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사유는 자, 세 가지로 나눠요. 1번, 자, 2번, 3번. 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자, 1번이 자, 이제 1번적으로 주로 이제 금전 청구 사건 1번 염두에 둔 거고, 2번은 등기 사건 염두에 둔 거고, 등기. 3번은 이제 목적 달성이고. 자, 1번. 이행 판결을 받아봤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유이익이 있는 거냐? 근데 무자력자라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똑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판결 절차는 분쟁의 관념적인 해결 절차다. 이 말을 써줘야 돼. 관념적으로 네가 승소다, 네가 패소다, 네가 권리가 있다, 네가 없다. 다시 한번, 판결 절차는 요 용어를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로서 사실적 해결 방법인 강제 집행 절차는 별도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진다. 요거 판결 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다. 네가 정당하게 원고 승소다, 권리가 있다.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로서 실제로 사실상 해결 방법인 강제적 절차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는 거다. 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긍정한다. 판례도 첫 번째, 주로 돈과 관련된 거죠. 여기 돈이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암기할 때. 두 번째가 등기와 관련된 거. 이게 우리 이순 교수님 책이랑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순 교수님 책 그걸 답안지 옮기기가 어렵겠더라고. A, B, C 이렇게. 그래서 이거로 옮겼다니까. A, B, C보다 안 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무효 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원인무효 등기가 이렇게 순차로 된 경우 후순위 말소 청구가 패소됐기 때문에 그 앞에
말소 청구 받아봤자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원인 무효가 순서로 될 경우 다 말소 되는데 맨 뒤에가 말소 청구가 패소됐더라도 그 앞에 전순위 말소 청구는 이것 때문에 말소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말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답안지 이거 훨씬 낫겠다. 이게. 그 ABC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수업은 했지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써놓고 요게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 후순위 등기와 전순위 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소송은 통공이다. 이거 맨 뒤에 이순신 선치도 나오죠. 통공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후순위 말소 청구는 기각됐지만 앞순위 말소는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뭐 선의자 보호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따라서 전순위 말소 청구에서 후순위 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나 후순위 명의에 대한 패소 판결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에만 써주면 돼. 앞에. 자, 그래서 앞에 집행 문제되는 경우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해서 돈 갖는 사건 무자력이라도 관념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의의가 있고 압박이 되고 등기 절차가 이렇게 못하게 됐더라도 순차 등기에서 후순위 패소 못하더라도 소액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상태가 이미 실현돼 버렸다. 목적물이 아예 없어졌다. 이 경우에는 소액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어떤 경위로 다시 이전 등기가 돼버렸다. 재판이 필요 없게 됐다. 말소 등기 재판 중 말소가 돼버렸다. 인도 청구 재판 중 건물이 없어졌다. 이 경우에는 소액이 없다. 이렇게 해두면 부담스러웠던 여기 끝났어요. 두 번째 이게 시험 사례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 소구 채권 압류. 이 A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구하는 돈 달라고 소송을 구하는 채권이 남한테 이렇게 압류된 경우에도 이 소액이 있느냐 이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총정리해놨죠. 갑의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이 이렇게 금전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그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만 못하는 거지 언젠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까지 금할 건 아니다. 특히 무조건 이행 판결을 단순 이행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시효 중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케이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게보다 압류 추심이 들어왔을 때는 다르다. 압류 추심이 들어오면 추심할 권한이 원고로부터 추심권자한테 넘겨져 가지고 원고는 이게 중요하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 적격은 추심권자가 얘 가름해서 이게 가름형. 그래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이건 단순 이행이지만 승소지만 이거는 각하가 된다. 근데 이번에는 가압류 가처분 추심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발령된 거. 전부 명령은 추심 명령은 개 대신 추심하는 건데 이거는 그 채권을 양도 받듯이 뺏어 오는 거다. 전부 명령은 독차지하는 거다. 추심은 그걸 대신 받는 건데 이거는 그 받을 권리를 내가 받을 돈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다. 전부 명령 받으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채권 자체가 내 거로 바뀌었다. 내 거. 원고로부터 전부 명령권자로 내 거다. 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걔는 지 게 아닌데 청구가 들어가니까
주장 자체로 적격은 있지만 남의 걸 청구하는 거라 기각이 된다. 기각. 양도된 경우에도. 자, 그래서 가압류가처분 추심 전부 양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구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라면 여기까지 시험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게 가압류됐다면 이거는 가압류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된다. 소구 채권 압류. 자, 이게 끝나고 마지막으로 일부 청구의 경우 소액 이익 문제. 큰 금액 채권을 소액 사건 심판법 적용받을 목적으로 쪼개기 청구하는 것은 각하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청구는 소권의 남용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을 청구하는 게 강제에 대해서 수동경제상 가혹하고 또 손해배상 사건에서 앞으로 감정 결과를 보고서 청구치를 확정할 예정으로 일부 청구하는 것도 부정해서 부적절하다는 긍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행해소 이익 문제가 잘 정리가 됐어요. 시험 공부할 때 이 현재 이행해소, 장래 이행해소, 확인해소 이익이 앞에서 제일 부담스러워요. 근데 현재 이행해소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상당 부분 다만지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자, 장래 이행해소는 바로 재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이시영 교수님 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상세해서 작년에 예상했지만 이거 상세해서 암기 부담을 엄청 주는 거였는데 박재환 교수님 책으로 확 안정화시켰어요. 암기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장래에서는 말 그대로 종교실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 거야. 장래 이행에서는 뭐냐면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나중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 걔가 그때 가서 자발적으로 거절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미리 청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미리. 자, 나중에 재산을 빼돌려서 무자력이 될 걸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다. 집행곤란에 대비하는 거는 가압류가처분 사유는 될봐도 이거는 가압류가처분 사유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래 그때 가서 임의 이행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뿐이다. 포인트를 잘 알아둬라.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 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 이게 끝이에요. 대상적. 근데 한번 나왔었으니까 대상 적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장래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우리 박재환 교수님 책으로 바꿨어요. 내용이 고만고만하긴 하지만 기한부 채권, 기한부 청구권, 정지 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치 청구권 포함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 자, 요것들은 넘길게요. 그냥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설명하기에는 자, 여기를 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셋 다 요거는 셋 다 종결 당시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됐어야 된다. 요거 이렇게 써주면 딱 돼요. 여기는. 특히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 개연성이 인정돼야 된다. 여기까지. 자, 요것도 나왔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 정도만 써주고 요거를 좀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미리 청구할 필요 나왔었기 때문에 안 보진 않고 보되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이승균 책을 확 바꿨어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훨씬 편해.
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 인정되는데, 자, 첫째, 미리 청구할 필요는 미리 청구 안 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아주 편해, 쓰기가. 그 예가 뭐다? 정기행위. 대체 불가능한, 공연 등 대체 불가능한 행위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대요. 정경이 그때그때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정기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 부양료 지급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때 미리 청구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두 번째 이건 큰 피해고, 두 번째는 큰 피해고, 두 번째는 기한을 기다려봤자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둘째는 기다려봤자 자진 이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전에 채무 존재를 다투고 있거나 요거 계속적 반복적 이행 청구의 경우 이미 도래한 것도 이행 거부하고 있으면 나머지 뻔하다. 자, 여기 이제 예컨대 이 예로다가 원금 반환 채무를 다투는 경우에 이자까지 청구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 두 가지만, 첫째, 둘째. 요거 좀 부원인데 아주 간단하잖아. 훨씬 쉬워요. 한 번도 나왔었기 때문에, 불이타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의 병합 청구. 원금을 청구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청구. 명도 청구하면서 명도할까지 이자 청구, 월세 청구. 이거는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에서의 병합 청구다. 이것도 가능하다.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에서의 병합 청구로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래 목적물 인도를 청구하면서 이게 집행 불가능하거나 인도 불가능할 때 대비해서 전보 배상 청구, 이 대상 청구하는 것도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에서의 병합이다. 끝. 형성에서와 장래 이행에서의 병합도 부정하는 게 판례다. 이심교준책.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안 보긴 그렇지만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겠다. 지금 본 것처럼 간단하다. 안 보는 건 아니고 보되 최소한의 내용으로 딱 이렇게. 조금 더 시간 있으면 밑에 요 사례만 좀 더 보는 것뿐이다. 아, 이거 내용이 거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소. 특혜입금 쌍도마차. 이 확인해소도 너무 장황스럽고 자세하게 해놔서 이시훈 교수님 책으로 박재원 교수님 책으로 아주 안정감 있게 줄였다 이걸. 그래서 시중의 문제집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빠짐없이 줄였다 이걸. 봅니다. 특혜입금. 자, 앞에서는 꼭 이 말을 써줘야 돼요. 확인해소는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만 소액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지. 요 말만 써주면 돼. 확인해소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이 두 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요 한 줄만 써주면 돼. 답안지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거 이승우 교수님도 그런 말 써놨잖아요. 근데 답안지 딱 쓸 때 한 줄만 딱 확인해소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아주 답안지 쓰기 좋다. 딱 써주면 대상 적격. 자, 대상 적격. 뭐 이승우 교수님도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좀 쉽게 대상 적격을 좀 정리해놨고 확인의 이익을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현재의 권리 내지 법률 관계만 이렇게 확인은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해서는 안 된다.
자, 다만 증서 진보 확인은 예외다. 또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게 아니다. 없다. 여기까지 땄어. 과거나 미래는 안 된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심규칙도 나오지만 다만 원고가 확인 대상으로 과거 계약 무효나 부존재라고 형식적으로는 과거 법률 관계를 기재했더라도 요거 이심규칙은 미리 비슷해요. 말이 원고의 주장 비추어 보면 요 진의 이심규칙 똑같으죠. 진정한 의사가 비록 과거 무효 확인 부존재를 형식적으로 구하고 있더라도 진의가 현재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인 경우에는 대상직구를 갖춘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 똑같아요. 그 문제는 이거 신분적 이거 여기죠. 이거 신분적, 사단적, 행정적 법률관계 등에서 과거 법률관계 이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로부터 파생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세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심교심이랑 이게 이렇게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 사실관계 아니고 현재, 과거나 미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과거 확인을 구하는 게 진의가 현재 권리 관계를 구하는 것일 때는 인정이 되고 포괄적인 이 확인을 구하는 것, 과거의 확인을 구하더라도 포괄적인 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파생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된다. 이 세 딱 쓰면 되지.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사자의 권리관계의 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 사이에서도 확인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으죠.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제3자 또는 제3자 권리관계 정보 확인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되면 이 네 가지만 써주면 다 된 거예요. 네 가지. 다만 좀 시간이 되면 요건 뭐 노무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년 도달이나 임용 기간이나 징계 기간이 지난 경우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나 면직,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나 소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지.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정년이 도달하거나 임용 기간이나 징계 기간이 특히 왜 징계 기간 요 징계 기간 사례가 종종 언급되잖아요. 징계 기간이 자 중요하다. 징계 기간 이렇게 과거 파생적 해결인데 도움이 되는 이거 관련해서 정년이 지나갔다거나 임용기간이 지나갔다거나 특히 징계기간이 지난 경우에 이제 지휘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징계처분 무효, 해고 무효, 면직확인 무효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사례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은 지위회복, 법령상 인정된 인사상 불이익의 제거, 명예회복, 재취업, 장애 제거, 특히 미지급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의 선결 문제 해결 등에서 근거,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요까지 써주면 끝난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의 이익. 요 파트는 이심교심책보다 오히려 자세해요. 대상적격이. 이거 대상적격이 이거는 똑같은데 요 부분이 물론 이심교심도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딱 쓰기 좋게 압축이 돼 있다. 자, 이 확인의 이익은 이심교심책 아주 상세한데 답안지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로 박재홍 교수님 내용이 거의 똑같으면서 훨씬 편하다. 내용이 간단하다. 단편이다. 자,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유이익이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이 뭐냐? 자, 확인은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이 된다. 확인의 이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대상 적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선 첫째, 확인의 이익은 법적 이익이 되지. 똑같이 이거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사실상 경제적 이익 개념은 해당되지 않는다. 첫 번째 넘기고, 자, 세 번째, 여기 정리를 잘 해놨어요.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된다. 자, 확인의 이익은 이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된다. 자, 언제 불안이 있는 거냐? 이 불안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부인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는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이 현존해야 된다. 그래서 부인당하는 거,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당하는 것만 가지고도 현존하면, 자, 요거로 끝났어. 이거 끝났어. 아주 좋아. 쓰기도. 두 번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원고 이익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부인 안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거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안이 있는 거로 취급이 된다. 이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미등기 토지 보존 등기를 내면 판결을 받아야 돼. 명의자가 없으면 국가 상대로, 국가가 다투지 않아도. 그래서 이걸 다 쓰기에는 이건 사례용 나올 때 대비하고, 미등기 건물 등기를 하려면은 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지 명의자가 모르면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게 돼 있어. 국가가 다투지 않아도. 그래서 정리 앞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만 써주면 좋겠지. 부인 안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과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승규 정책도 똑같이 나와요. 아주 근데 훨씬 편해, 답안지 쓰기가. 자, 불안 안 한 경우에도.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하잖아. 이게 불안 제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아주 쉬워. 자,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또 확인의 소홀을 제기하는, 확인의 이익은 이 확인의 소홀을 제기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이 된다. 자, 이걸 가서 세 가지 문제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확인의 소이익이 이 적절한 수단이 될 때만 되다 보니까 이 요건에 따라 확인 제기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기도 하고 제기하더라도 내용이 제한되기도 하는 거야. 첫째, 자기의 권리 존부, 자기의 권리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제3자 권리 존부 확인하는 것보다 확인의 이익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극적 확인을 것보다 불안 제거가 유효한 수단이 된다. 요거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기 말로. 내 권리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제3자 권리 존부 확인인 것보다 불안 제거가 근본적이니까, 그러니까 내 거가 자, 이게 내 건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네 거 아니라고 싸워. 네 거 아니라고 싸워. 제 거래. 제 거래. 그러면 내가 내 거라고 확인을 구하는 게 걔 거 아니다 구하는 것보다 이게 이거 이승규 측에도 나오죠. 이게 제3자 권리 확인보다 자기 권리 존부 확인을 구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소극보다 적극 확인. 예컨대 A가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B가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개할지는 원칙적으로 A가 소유권자를 확인을 구해야 된다. 또 A와 B가 서로 자기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자라고 할 때는 A가 B를 상대로 자기가 채권자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A가 B를 상대로 너는 채권자가 아니다, 이 소극적 확인을 구하면 안 된다.
요건 시험에 쓸 건 아니에요. 사례용이지. 여기만 쓴다 이렇게. 세 줄. 아, 딱 좋아. 둘째, 근본적인 수단이더라 그게. 소송 절차 내에서 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수송 요건의 전부 이런 건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 딱 둘. 근본적인 수단.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충성.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가 제기 가능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이걸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아주 짧게 딱. 이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같은데 구제 형식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근데 대여금 똑같은데 대여금인데 소송물은 대여금 청구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때 논의가 되는 거야. 이행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안 된다. 이행을 구해야지 이게.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심 교수님 책에보다 훨씬 제가 누구를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심 교수님이 전설이시고 근데 수업용으로 답안 달기가 요 분도 잘 정리가 돼 있다. 물론 이제 이심 교수님 책을 보고 쓰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신 것도 있을지도 모르죠. 여튼 이렇게 이걸 확인의 보충성은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까 어떤 소와 이 두 개가 이렇게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같은 권리가 가지고 논의 보충성의 문제되지만 어떤 소와 선결 문제에 대한 소 사이에서 논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관계다. 말소 청구가 가능한 이상 선결 문제인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에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게. 말소가 안 되지 그 전제로 이건 이익이 없다는 판례. 이걸 이 박지영 교수님 비판해요. 비판해. 근데 여하튼 간에 판례가 그렇다. 이거는 근데 구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결 문제와의 사이에서도 이익이 없다고 본 거다 이거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 상당히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학설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함 선생이. 요게 이제 여기까지 써주면 좋겠어요. 정론이 도가되어 버린 등의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 임금 청구와 해고 모여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것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와 소유권 확인의 소 사이에서는 보충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거 청구하다가 확인을 기판력 있는 거로 받으려면 선결 문제잖아.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엄청 깊이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이라고 이게. 그리고 증서진보 확인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증서진보 확인해서 법조항을 써주고 법조항에 이렇게 조항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청하는지 확인해서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다. 이거는 키워드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진정 여부다 이게. 여기 해당되는 서면이 어음수표,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이다 이게. 근데 판례가 포함 안 되는 게 변리사로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죠. 변리사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계산서, 영수증 이거는 그 문서가 아니다. 진정 여부는 성립의 진정을 의미하는 거다.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준이 아니냐.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권리 법률적 위험 불안을 제거함에 문서 증서 확인의 소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된다. 따라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특히 이 서면으로다가 증명될 그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그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다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서진보 확인에서는 이익이 없다까지. 그 형성의 소는 법에 따라 제기되면
소의 이익이 있다. 형사소송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된다. 응? 자, 그리고 이미 목적이 실현됐거나 사정 변경으로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도 역시 소의 이익은 없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의 이익의 소송 취급, 이행에서든 확인에서든 형사에서든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본안 판결의 요건이다. 딱. 흠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다. 끝. 해서 소의 이익까지 잘 끝냈습니다. 우리가 첫 주제 5개의 주제, 3개는 기본, 의의와 종류, 소송 요건, 수송물은 워밍업. 그건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본 거, 소 자격, 권리보호 자격에서 자연체모 형성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재소 특약 보완했어요. 그 다음에 소의 이익, 현재 이행에서 현재 이행에서 싹 보완했어요. 장래이행에서 잘 정리했어요. 근데 나왔었으니까 최소한 봤어요. 확인의 이익, 그래서 2가지, 현재 이행에서와 확인의 이익, 요거로 정리하면 훨씬 답안 현출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타임이 끝났고, 좀 쉬었다가 이제 관할을 또 2타임에 걸쳐서 관할을 끝내면 오늘 1회차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2회차에는 당사자를 끝내겠습니다. 당사자와 소재기까지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